제발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의 자위 행위를 멈추십시오. 특히 61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과거에는 그것이 당신에게 위안과 쾌락, 때로는 스트레스 해소의 통로가 되었을지 모르지만 지금은 오히려 신경 손상, 발기력 저하, 전립선 염증, 심지어 심혈관 질환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뇨의학과 전문의 김은지, 36세입니다. 지난 10여 년간 남성 건강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뤄왔으며 특히 60대 이상 수많은 남성분들의 말하기 어려운 고민을 들어온 사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혼자 고민하고 있을 묻기 두려운 문제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별표 자위 행위는 언제나 안전하다 별표는 믿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61세 이후의 몸은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혈관은 더 가늘어지고 전립선은 더 예민해지며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은 더 이상 예전처럼 든든하게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아무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영상에서 저는 61세 이후에도 수치심 없이, 위험 없이 자신감 있게 자위 행위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중년 이후 남성들이 가장 자주 저지르는 5가지 실수와 그 실수를 피하는 정확한 방법도 함께 소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매년 수천 명의 남성들이 무심코 저지르며 자신의 성건강을 망치는 가장 위험한 습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이고 건강, 특히 성건강에 관심이 있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해두십시오. 당신의 몸과 자신감을 지켜줄 중요한 정보를 놓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 주제가 공감된다면 별표 이해했습니다. 별표라고 댓글을 남겨주시고 혹시 동의하지 않는다면 별표 아니요 별표라고 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은 저에게 더 나은 정보를 전달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봅시다. 61세 이후의 자위 행위가 왜 더 이상 예전처럼 간단하지 않은지 말이죠. 1. 테스토스테론의 감소.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테스토스테론입니다. 당신이 인식하지 못하더라도 이 호르몬은 이미 꾸준히 줄어들며 당신의 신체가 성적 자극에 반응하는 방식을 서서히 바꾸고 있습니다. 오래전 제게 진료를 받으러 온 한 환자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를 별표 박철수 씨, 가명, 67세, 별표라고 부르겠습니다. 이혼 후 새로운 만남을 시작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여전히 남자로 느껴지고 싶습니다. 스스로 즐거움을 느끼고 싶지만 예전처럼 쉽게 흥분이 되지 않습니다. 혼자 해보아도 몸이 반쯤만 반응하는 느낌이에요. 박 선생님은 자신에게 큰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했지만 그는 단지 모든 남성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를 경험하고 있었을 뿐입니다. 다만 아무도 그것을 솔직히 이야기해주지 않았을 뿐이죠. 테스토스테론은 30대 이후부터 서서히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60대가 되면 그 속도는 더 이상 미미하지 않습니다. 이 변화는 성욕, 흥분, 발기 강도, 심지어 감정 상태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여전히 성관계를 원하더라도 예전처럼 즉각적으로 반응하던 신경회로는 이제 깜빡거리거나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낮아진 테스토스테론은 느린 회복, 약한 강직도, 그리고 절정까지 더 긴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20대처럼 빠르고 강한 자극 중심의 자위 행위를 반복한다면 당신은 자연스러운 생리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불균형은 혈관과 신경, 전립선에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줍니다. 마치 저급 연료로 고성능 엔진을 돌리는 것과 같은 결과를 낳죠. 결국 엔진이 덜컥거리듯 몸도 반응이 느려지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나 희망적인 소식도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해하면 당신은 충분히 적응하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자위 행위는 성과 중심의 행동이 아니라 신체와의 교감, 혈액순환,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새로운 인생의 장에서 남성성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테스토스테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혈관입니다.
이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다면 아마 놀라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원장님, 가끔 자위를 할 때 성기 감각이 예전 같지 않습니다. 중간쯤 되면 감각이 무뎌지거나 차가워지는 것 같아요. 그는 단순히 나이 탓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알지 못했던 것,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음경의 혈관은 나이가 들수록 극적으로 변한다는 점입니다. 발기는 단순히 호르몬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혈류의 문제입니다. 젊었을 때 당신의 동맥은 넓고 탄력 있으며 반응이 빨랐습니다. 피가 빠르게 몰려들고 그 자리에 머무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동맥은 점차 좁아지고 딱딱해지며 때로는 플라크로 인해 부분적으로 막히기도 합니다. 특히 음경의 가장 미세한 혈관들이 가장 먼저 영향을 받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변화를 감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줄어들거나 약간의 무딤, 예전보다 짧아진 발기 이 모든 것은 초기 경고 신호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이 지나치게 강한 압박이나 숨을 참거나 과도한 마찰로 억지로 자극을 가하고 있다면 이미 약해진 혈관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습관은 미세한 혈관 파열이나 멍을 일으켜 장기적으로는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미 손상이 진행된 뒤에야 그 사실을 깨닫는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민준 씨에게도 그리고 지금 당신에게도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혈류가 전부입니다. 당신의 심장을 돌보듯 그것을 지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혈관은 당신의 심장을, 뇌를, 그리고 음경을 함께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61세 이후 잘못된 방식으로 자위를 지속하면 위험에 처하는 것은 혈류만이 아닙니다. 과도한 자극은 당신의 몸속 또 다른 민감한 기관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곳은 바로 전립선입니다. 이제부터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3. 전립선이 더 민감해졌습니다. 한 남성분이 조심스레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영호, 69세의 은퇴한 기술자였습니다. 조용하고 내성적인 분이었죠. 잠시 망설이던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자위를 하고 나면 가끔 압박감이 느껴집니다. 마치 소변을 다시 봐야 할 것 같고 때로는 타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예전엔 전혀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그의 고백을 들으며 저는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최 선생님은 많은 중년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몸이 보내는 변화의 신호를 느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려 애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의 몸은 변하고 있었습니다. 전립선은 방광 아래 위치한 작은 샘으로 정액 생성과 소변 조절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이가 들면 이 전립선은 자연스럽게 커지기 시작합니다. 이를 별표 양성 전립선 비대증 BPH 별표이라고 하며 60대 남성의 절반 이상이 자각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그 징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알지 못합니다. 특정 자위 습관, 특히 골반에 압력을 가하거나 장시간 앉아있는 습관이 전립선을 더 자극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 압력은 염증을 유발하고 소변을 참기 어려운 증상을 악화시키며 수면을 방해하고 장기적으로는 불편감이나 감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당신이 조용한 공간에서 복부에 힘을 주고 몸을 웅크린 채 자위를 할 때 당신은 단순히 신경이나 혈관만 자극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부어있고 민감한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쾌락이 아니라 통증일 수 있습니다. 제가 최 선생님께 드렸던 말을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께도 그대로 전하고 싶습니다. 스스로를 돌보는 것은 결코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의 몸이 달라졌다는 사실을 존중해야 합니다. 힘은 줄이고 의도는 깊게 가져가며 더 많은 신체 인식과 조절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다음 주제로 이끕니다. 이 부분은 가장 자신감 있는 남성들조차 놀라게 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의 이야기는 몸이 아니라 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4. 죽음의 움켜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신사분이 제 진료실에 앉아 조심스레 속삭였습니다. 원장님, 제 자신을 망가뜨린 것 같습니다. 그의 이름은 정수빈이었습니다. 몇 년 전 배우자를 떠나보낸 후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위로와 안정을 얻곤 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는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감각이 예전 같지 않았고 달기는 약해졌습니다. 실제 관계에서도 강한 자극이 아니면 아무런 느낌이 없었습니다. 그가 몰랐던 것,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랜 기간 강한 압박으로 자위하는 습관이 음경의 감각을 서서히 무디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이 현상은 너무 흔해 우리 비뇨의학계에서는 이를 별표 죽음의 움켜짐, 데스 그리프 신드롬, 별표이라 부릅니다. 과도한 압력을 수년간 같은 방식으로 반복하면 신경은 그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조건화됩니다. 즉, 당신의 뇌와 신체가 특정 감각에만 의존하도록 학습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부드러운 자극이나 파트너의 손길, 심지어 실제적인 친밀감에도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 쾌감이 줄어들고 성관계 자체가 좌절스럽거나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혈액순환은 느려지며 신경 말단은 더욱 취약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강한 압력은 효과적이지 않을 뿐 아니라 위험합니다. 미세한 외상, 흉터, 그리고 감각의 영구적 손실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이에 맞지 않는 자극 방식이 어떻게 당신의 몸뿐 아니라 신경회로와 뇌의 패턴까지 변화시키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 선생님께 뭐라고 말씀드렸을까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과 인내, 그리고 보다 부드럽고 마음 챙김에 기반한 접근을 통해 몸은 다시 쾌락을 배울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이것은 무언가를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이 잃어버렸거나 놓치고 있던 무언가를 되찾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꽉 쥐는 습관만큼이나 해롭고 어쩌면 더 위험할 수도 있는 또 다른 숨겨진 습관이 있습니다. 이 습관은 단순히 신경계에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혈압을 급격히 올리고 심장에 부담을 주며 심한 경우 쾌락 그 이상의 것을 빼앗아갈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좀 더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치료했던 강현우라는 남성분이 있었습니다. 66세의 그는 강인하고 자부심이 넘치는 분이었으며 평생을 묵묵히 책임감 있게 살아온 전형적인 조용한 강한 남자였습니다. 그가 저를 찾은 이유는 꽤 놀라운 경험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혼자만의 짧은 쾌락의 순간이 지난 후 그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과 두통, 그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는 증상을 느꼈습니다. 처음엔 공황 발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자세히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전에도 본 적 있는 익숙한 패턴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강 선생님, 혹시 그때 숨을 참고 계셨나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대답했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언뜻 들으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60세 이상 남성이 자위나 절정 순간에 숨을 참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숨을 참고 복부에 힘을 주면 혈압이 급상승합니다. 이는 자동적인 신체 반응이며 특히 긴장 속에서 오르가슴을 추구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하지만 심장이 약해졌거나 동맥이 좁아진 상태라면 그 짧은 긴장 순간이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일부 남성은 별표 발살바 반응, 발살버 리스판스, 별표이라 불리는 현상을 겪습니다. 이 반응은 내부 압력을 증가시켜 일시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기저질환이 있는 중년 이상의 남성에게는 이로 인해 현기증, 부정맥, 혹은 그보다 더 심각한 결과가 나타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쾌락은 운동처럼 느껴져서는 안 됩니다.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느껴져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몸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산소의 리듬, 그리고 편안함. 호흡이 편안할수록 경험은 더욱 안전하고 만족스러워집니다. 강 선생님은 이 조언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깊고 천천히 호흡하는 법을 배우고
모든 과정을 여유 있게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증상은 사라졌을 뿐 아니라 수년 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많은 남성들이 인식하지 못하는 또 다른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별표 손을 뻗을 때마다 뇌를 재구성하는 위험 별표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심리적인 문제이며 특히 60세 이상이라면 이 무의식적인 습관이 즐거움을 서서히 빼앗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포르노를 의존 도구로 사용하는 남성들, 제가 만난 윤지은 씨는 읽기 어려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의 말이 놀라웠던 이유는 내용이 특이해서가 아니라 그가 너무 조용히 속삭이듯 말했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화면이 없으면 끝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즐겁지도 않은데 그게 없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윤 씨는 결코 예외가 아닙니다. 요즘 점점 더 많은 60에서 70대 독신 남성들이 온라인 성인 콘텐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좋아서가 아니라 그것이 유일하게 자신을 자극할 수 있는 방법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작은 습관으로 시작된 것이 조용히 의존으로 바뀝니다. 오랜 세월 뇌가 빠르고 강렬한 자극에만 반응하도록 훈련되면 현실의 느리고 단순한 자극에서는 즐거움을 느끼기 어렵습니다. 특히 오늘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포르노는 도파민 시스템을 강하게 자극합니다. 인위적으로 흥분을 폭발시키며 뇌를 감당하기 어려운 보상 신호로 가득 채웁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러운 흥분 경로는 둔해지고 예전의 자극은 더 이상 같은 효과를 내지 못합니다. 과거에는 만족감을 주던 행동이 이제는 단지 끊을 수 없는 습관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저는 윤 씨에게 그리고 많은 남성 환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극을 추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당신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점점 무감각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만약 후자라면 당신은 고장 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지나치게 자극받은 상태일 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인간의 뇌는 놀라울 만큼 회복력과 적응력이 뛰어나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인내와 함께 정신적 이미지, 기억, 감정적 연결로 초점을 전환하면 감각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윤 선생님도 그 변화를 이루셨습니다. 불과 몇 주 만에 그는 수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을 다시 느꼈습니다. 화면 없이도 느낄 수 있는 진정한 흥분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친밀감을 되찾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뇌의 흥분 경로를 재훈련할 수 있다고 해도 신체, 특히 가장 민감한 내부 기관은 다른 방식의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성은 앉을 때마다 그곳에 얼마나 큰 압력을 가하고 있는지조차 모릅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7. 전립선 압박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때 71세 전직 소방관 한상철 씨를 진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평생 고통을 참고 견디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만큼은 그의 목소리가 조용하고 불확실했습니다. 원장님, 끝나고 나면 깊은 통증이 느껴집니다. 마치 몸속 무언가가 눌리거나 자극된 것 같아요. 가끔은 바로 화장실에 가야 할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이게 정상인가요? 이 증상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리고 결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닙니다. 한 선생님이 겪은 것은 전립선 압박이었습니다. 60세 이상 남성들 중 상당수가 앉거나 구부정한 자세로 있을 때 골반저 근육 아래쪽에 지속적인 압력을 주며 이런 문제를 유발합니다. 나이가 들면 전립선은 자연스럽게 커지며 더 민감해집니다. 특히 단단한 의자에 오래 앉거나 다리를 오므리고 있는 시간이 길면 회음부 즉 음낭과 항문 사이 부위에 지속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이 압력은 전립선의 염증을 유발해 통증, 불편감, 잔뇨감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성은 이 연관성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저 무언가 잘못 먹었거나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자세, 움직임, 인식의 작은 변화만으로도 이 압력과 그로 인한 증상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저는 한 선생님에게 혼자 있을 때의 자세를 바꾸도록 도왔습니다. 우리는 기대는 자세, 하체의 이완, 움직임의 의식적 조절을 연습했습니다. 몇 주 후, 통증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몸을 더 잘 통제하고 다시 자신감을 되찾았으며 무엇보다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과도한 사용이나 잘못된 자세로 인한 문제는 전립선 압박만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남성이 간과하는 또 다른 요인이 있습니다. 바로 자극의 빈도와 회복의 부족입니다. 즉, 얼마나 자주 자신을 자극하는지, 그리고 몸이 충분히 회복할 시간을 갖고 있는지의 문제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결과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8. 회복 시간 없이 자위하고 있습니다. 제가 정기적으로 만나던 환자 중에 74세의 오성민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전직 군인으로 철저한 규율과 자기관리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제 진료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저는 모든 걸 제대로 하고 있어요. 건강하게 먹고 매일 아침 걷고 성생활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이상하게 기운이 없어요. 뭔가 비어있는 느낌입니다. 몇 가지 질문 후에 원인이 명확해졌습니다. 오 선생님은 거의 매일, 때로는 하루에 2번씩 자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강박적인 이유가 아니라 습관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는 활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기능을 보존하는 최선의 방법이라 믿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남성들이 이와 같은 조언을 듣습니다. 사용하지 않으면 잃는다. 하지만 문제는 60세 이후의 몸은 회복 속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호르몬은 느리게 회복되고 신경 말다는 재조정에 더 긴 시간이 필요하며 골반 근육은 나이와 함께 더 큰 부담을 받습니다. 이 근육들은 이완과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충분한 회복 없이 자위를 반복하면 골반의 피로, 감각 둔화, 발기력 저하, 심지어 정서적 소진까지 느낄 수 있습니다. 한때 활력을 주던 쾌락이 이제는 오히려 에너지를 빼앗는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오 선생님에게 필요한 것은 멈추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재균형을 맞추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그의 일정을 조정해 일주일에 2-3회로 빈도를 줄이고 그 사이에는 다른 형태의 친밀감과 이완을 실천하도록 권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제 훨씬 나아졌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마치 제 몸에게 숨 쉴 틈을 준 느낌이에요. 그것이 바로 회복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의 몸이 따라잡고 재건하고 적절한 때에 온전한 힘으로 반응할 기회를 주는 것, 이제 주요 실수들을 짚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 봅시다.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가를 아는 것은 절반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올바르고 안전하며 자신감 있게, 그리고 변화하는 자신의 몸을 존중하며 실천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 올바른 환경을 만드십시오.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더 작은 아파트로 이사한 68세 서진우 씨와의 대화가 기억납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과 친밀해지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적절한 시간과 공간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누군가에게 쫓기는 기분이에요. 집에서도 뭔가 몰래 해야 하는 것 같아요. 그는 가볍게 웃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생각보다 훨씬 흔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남성들이 환경이 감정과 신체적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간과합니다. 우리의 몸은 주변 환경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차가운 조명, 어수선한 방, 불편한 의자, 혹은 누군가 문을 두드릴까 걱정되는 상황. 이 모든 요소가 뇌에 미묘한 스트레스 신호를 보냅니다. 그 미세한 긴장은 혈류를 방해하고 호흡을 짧게 만들며 쾌락과 집중을 어렵게 합니다. 저는 서 씨에게 별표 그 공간의 주인이 되라 별표고 조언했습니다. 수치심이나 비밀 때문이 아니라 편안함과 자기 존중을 위해서 말입니다. 따뜻한 조명, 부드러운 침대나 의자, 조용한 분위기, 잔잔한 음악. 이런 작은 변화들은 신경계에 메시지를 보냅니다. 지금은 안전하다.
괜찮다. 이 시간은 당신의 것이다. 며칠 후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쫓기지 않는 기분이었어요. 진짜로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핵심입니다. 적절한 환경을 조성한다는 것은 단지 쾌락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치유와 이완, 그리고 감정적 균형을 위한 무대를 마련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공간은 방정식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다음 단계는 호흡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이지만 제대로 활용하면 경험 전체를 바꾸고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깊게 숨쉬고 이완하십시오. 임동현 씨라는 남성분이 제게 말했습니다. 원장님, 저는 호흡이 섹스와 관련 있다고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는 70세로 평생 손으로 일해온 강인하고 성실한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혼자만의 시간을 어떻게 느끼는지 이야기를 나누던 중 그는 조심스럽게 고백했습니다. 숨을 참고 몸을 꽉 조이며 그냥 억지로 끌어올리려 했던 것 같아요. 이런 패턴은 매우 흔합니다. 그리고 이는 60대 이후 남성들에게서 자주 발견되는 가장 조용하지만 중요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자극 중에 숨을 참으면 몸은 긴장 상태에 들어갑니다. 혈압이 오르고 근육이 수축하며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결국 해소의 순간이 되어야 할 때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게 됩니다. 깊고 리듬감 있는 호흡은 단순한 이완법이 아닙니다. 그것은 보호 행위입니다.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골반 부위 혈류를 원활하게 하며 혈관에 가해지는 부담을 줄입니다. 그리고 신경계에는 지금은 즐겨도 괜찮다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 이상으로 호흡은 감각을 강화하고 쾌락을 깊게 하며 몸 전체에 안정감을 부여합니다. 임 씨는 이후 자신을 돌보는 모든 순간에 의식적인 깊은 호흡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속도를 늦추고 결과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경험은 더 만족스럽고 감정적으로도 깊이 연결되었으며 신체적으로는 훨씬 덜 피로했습니다. 마치 제 몸이 이제야 제가 느끼려 했던 걸 따라온 느낌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흡의 힘입니다. 호흡은 마음과 몸 사이의 간격을 메우며 특히 인생의 이 시기에는 그 연결이 어느 때보다 중요합니다. 이제 호흡이 안정되었다면 다음 단계는 당신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느냐, 즉 터치의 방식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이 부분에서 실수하지만 그것은 무지 때문이지 무관심 때문은 아닙니다. 이제 몸과 싸우는 대신 몸과 함께 조화를 이루는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터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1. 부드럽고 리듬감 있는 터치를 사용하십시오. 저는 60대 후반에 은퇴한 교장 황인규 씨의 사례를 잊을 수 없습니다. 그는 어느 날 답답한 표정으로 제 진료실에 들어왔습니다. 원장님, 이해가 안 돼요. 예전과 똑같이 하는데 이제는 전혀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마치 제 몸이 반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황 선생님은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던 게 아닙니다. 다만 대부분의 남성들처럼 한 가지를 몰랐던 겁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을 대하는 방식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것. 젊을 때 효과적이었던 단단하고 빠른 마찰 위주의 방식은 이제 득보다 실이 많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신경 말단은 더 섬세해지며 발기 또한 강한 자극보다 미묘한 감각에 더 의존하게 됩니다. 거친 접근은 조직을 둔감하게 만들고 혈관에 부담을 주며 심한 경우 염증이나 멍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호흡과 인내심이 이끄는 부드럽고 일정한 리듬의 터치는 감각을 다시 깨우고 혈류를 개선하며 신경계를 안정과 쾌락의 상태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빠르게 결승선에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반응에 귀 기울이고 더 깊이 느끼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황 선생님은 이 조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속도를 늦추고 윤활제를 사용하며 속도보다 감각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말했습니다. 잊고 있던 제 일부를 다시 찾은 기분이에요. 그것이 제가 모든 남성에게 바라는 바입니다. 단순히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잃었던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는 것, 그리고 당신이 의식적인 터치의 의미를 이해했다면 이제 마지막 단계가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절정 이후의 시간이 그 전만큼이나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후의 순간, 즉 사후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2. 사후 관리를 하십시오. 73세의 신지혁 씨는 한 번은 대부분의 남성들이 좀처럼 말하지 않는 이야기를 제게 털어놓았습니다. 혼자만의 시간 후엔 이상하게 몸이 아프고 기운이 빠지고 가끔은 괜히 슬퍼요.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잘못한 건 없는데 끝나고 나면 기분이 이상하게 가라앉아요. 그가 놓치고 있던 것은 바로 별표 사후 관리, 애프터케어, 별표였습니다. 많은 남성들이 이 부분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젊을 때는 회복이 빠르지만 60대 이후에는 근육의 이완과 혈액순환이 느려집니다. 또한 전립선이나 골반 부위의 염증, 압력이 있다면 그 불편감이 더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체적, 감정적 불편함은 당신의 몸이 조금 더 돌봄이 필요하다고 보내는 신호입니다. 사후 관리는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몇 분간 등을 대고 누워있거나 하복부에 따뜻한 찜질을 하거나 천천히 심호흡을 하며 휴식을 취해보세요. 혹은 물 한 잔을 마셔 혈류를 돕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짧은 산책으로 몸의 긴장을 풀어도 좋습니다. 그저 자신에게 별표 이 시간은 괜찮다. 이 별표는 허락을 주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신 선생님은 이 조언을 실천했습니다. 그는 끝난 후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자신의 몸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주 후 그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느낌이 달라요. 단순히 무언가를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시간을 존중하는 느낌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후 관리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한 루틴이 아니라 당신의 몸과 마음의 별표 이 부분도 여전히 중요하다. 별표는 메시지를 전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쾌락은 죄책감이나 수치심, 불편함과 함께 올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온전할 수 있고 치유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당신은 진정한 건강을 지탱하는 방식으로 혼자만의 즐거움에 접근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한 가지 당부가 있습니다. 이 모든 내용을 하나로 묶는 말이자 저는 이것이 모든 60세 이상 남성들이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믿습니다. 김은지 원장의 마지막 당부. 지난 10여 년 동안 저는 수천 명의 남성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떤 분은 솔직했고 어떤 분은 조용했으며 어떤 분은 자신의 몸에 대한 가장 단순한 질문조차 꺼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달라 보여도 모두에게는 공통된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존재감을 느끼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 않으며 나이가 빼앗으려 하는 자신의 일부를 지켜내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만약 당신이 60세 이상 남성이라면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자신의 몸을 만지고 쾌락을 느끼고 그 과정에서 자신과 연결되고자 하는 욕구는 결코 부끄럽거나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심을 담아 행한다면 그것은 당신의 신체적, 감정적, 호르몬 건강을 지키는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이제는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당신의 몸이 변했기 때문이며 그 변화의 의미를 이해할 자격이 바로 당신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테스토스테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수치가 나이를 먹으며 줄어드는 것은 처벌이 아니라 더 많은 인내와 자각, 그리고 새로운 리듬이 필요하다는 신호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혈관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자유롭게 흐르던 혈류가 이제는 부드럽고 세심한 보살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배웠죠. 발기는 억지로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하는 정교한 생리 시스템에 의존한다는 점을요. 우리는 전립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작지만 중요한 그 셈이 나이가 들며 비대해지고 그로 인해 압력과 긴장, 나쁜 자세에 민감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당신은 너무 세게 쥐는 습관, 이완 대신 숨을 참는 패턴, 그리고 과도하게 자극적인 화면에 의존하는 위험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통증, 기능 저하, 혹은 감각의 둔화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회복의 중요성에 대해 다뤘습니다.
운동이나 긴 하루를 마친 뒤처럼 몸에게 쉼을 주는 것은 약점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또한 차분한 환경을 조성하고 깊게 호흡하며 압력을 리듬으로 바꾸고 힘이 아닌 보살핌으로 자신을 대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종종 간과되는 별표 사후관리, 포스트케어, 별표의 중요성으로 이야기를 마무리했습니다. 순간이 지나고 난 뒤 속도를 늦추고 몸을 돌보며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듯 스스로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위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단순히 자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이 자신과 맺는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고통 없는 쾌락, 혼란 없는 친밀감, 그리고 침묵 없는 건강. 그 권리를 되찾는 일입니다. 제가 수년간 배운 한 가지는 많은 남성들이 무언가 잘못되기 전까지 통증이 생기거나 감각이 둔해질 때까지 이 문제를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바꾸고 싶은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장나기 전에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61세든 67세든 74세든 상관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당신의 몸과 다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에게 기분 좋고 안전하고 완전히 맞는 방식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만약 우리가 이야기한 실수들을 저질렀더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죄책감을 느낄 필요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노년에 이런 부분을 배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식은 힘입니다. 그것을 사용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더 깊이 배우고 싶다면, 성건강이 심장 호르몬 장기적인 활력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고 싶다면 다음 영상을 꼭 시청하십시오. 그 영상에서는 대부분의 남성들이 간과하는 전립선 문제의 미묘한 경고 신호,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습관 언제, 어떻게, 심지어 어디서 자위를 하느냐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밝힐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 한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몸이 예전과 다르게 반응한다고 해서 당신이 덜 남성적인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몸의 변화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정한 남성입니다. 스스로를 잘 돌보십시오. 당신은 그럴 자격이 충분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이나 소중한 사람에게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공유하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모든 댓글을 읽습니다.